안녕하세요. 저는 그 남서울대학교 치의생학과 학과장 이재기입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그 온라인 비전 설명회라고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 자, 슬라이드 화면이 혹시 보이나요? 슬라이드 화면이 혹시 보시나요? 채팅창으로, 네네네. 그러면 여기 슬라이드에 넘버 5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보여요. 제가 한 장만 넘겨볼게요. 자, 넘긴 것도 잘 보이나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여러분들 그 온라인 비전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저는 남서울대학교 치의생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재기입니다. 자, 우선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그 신입학 축하하고요. 입학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남서울대학교 치의생학과는 자, 밑에 그 슬라이드 보시면 21세기형 전문 치과 위생사를 특히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과가 되고요. 자, 최초에 저희가 2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2003년에. 그런데 2003년에 시작을 했었을 때 20명으로 시작했는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치의생학과가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학과가 개설을 했습니다. 원래는 치의생학과가 치위생과로 전문대에서 전문 학사를 주는 과였거든요. 근데 4년제로 되면서 일반 학사를 주는 과로 두 번째로 개설이 됐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점점점 인원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게 여러분들 그 캐나다에 있는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이라는 곳과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MOU를 체결했다라는 거는 우리 학과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서 인턴십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우리 학교에서 이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에 가는 거는 우리 학과 학생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50위권에 안에 드는 학교가 되고요. 그 외에 미국에 있는 뉴욕대학교, 지금 현재 순위가 한 35위 정도 되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학교인데 그쪽도 이제 인턴십을 가게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뉴욕대학교는 시행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자, 그렇게 되고 제가 이제 학과장을 맡게 되면서 작년에 학과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56명, 신입생 56명, 2학년 56명, 3학년 48명, 4학년 40명. 자, 그러면 인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인원은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과는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 보시게 되면 되게 많죠. 여러분들 복잡한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뭐 미래창조형 치과 위생사를 양성하고 사랑을 신철하는 사회인 양성, 융복합 산학योग 활성화, 막 많은 것들이 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현장, 특히 병원에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무 역량을 쌓는 데 최적화된 기관이고, 그리고 교육하기 위한 지도자를 갖다가 길러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과가 우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학과는 세계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로, 국내에서 두 번째로 개설이 되게 되면서 미국식 치의생학 교육 모델과 그 다음에 현재 치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과 커리큘럼, 그리고 독자적인 임상 실습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그 박사 과정이라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세계 최초로 저희 학교, 즉 남서울대학교 치의생학과에서 임상치의생학 박사 과정을 개설했고요. 현재 이 남서울대학교 치의생학과 박사 과정, 즉 석사와 학사, 석사, 박사까지 세 가지 과정을 연계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대학원을 가더라도 어쨌든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전임 교수님 또는 비전임 교수님, 뭐 외래 교수, 초빙 아니면 겸임 교수 이렇게 포함해서 한 졸업하신 분들이 20명 정도가 교수님으로 지금 학교에 계십니다. 자, 그다음, 자, 여러분들 아마 이 인터넷에서 아마 수만위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국내 최고 수준의 임상 실습 환경을 여러분들께 제공하게 되는데, 자, 밑에 보시면 파란색 밑에 보시면 남서울대학교 치의생학과의 임상 실습실을 보고 우리 대학의 실습실 리모델링 때 창조하겠다라고 써져 있죠. 그렇죠? 자,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네. 채팅창에 듣고 있으면 네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왜 사람들이 별풍선에 열광하는지 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미국에 있는 브리지포트 대학의 맥자이언트 교수가 저희 학교에 와서 실습실 환경이 너무 우수해서 본인들의 학교에서 실습실을 갖다가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할 정도로 환경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임상 실습, 그래서 4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 치과에서 많이 봤던 유니체어들이 있죠. 그래서 이 유니체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환자 대상으로 실습을 하게 되고 또는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습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쪽에서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방금 전에 봤던 요 공간하고요.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공간, 병원관리 실습실이라고 하게 되는데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는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체어가 있는 상태에서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끝내게 되는데 저희는 학생들은 앉아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바로 붙어 있는 강의실이 있게 돼요. 이 부분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아마 편하게 작용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소독하고 감염하는 감염관리실을 이렇게 따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진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큰 공간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다 마련을 해놨고요. 그 외에 뭐 현미경, 세균 배양기, 그 다음에 아래쪽 사진에 보시게 되면 제일 밑에 방사선 촬영실, 그래서 치과 방사선 촬영실은 여러분들이 치과에서 방사선 촬영하는 거를 모두 다 똑같이 재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실습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돼요. 자, 그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 대상으로 이제 모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습 교육을 받게 되는 거. 자, 그다음에 임상 전 단계 실습실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책상 보시게 되면 어때요? 다 혼자 개인적으로 앉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혼자서 실습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 자, 그런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 치과 재료학 및 실습이라든지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책상을 여러분들이 배정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요. 대부분 2명, 3명, 4명 뭐 조별로 앉아서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앉아서 실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트리밍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석고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인상 체득을 하게 됐을 때 따로 또 공간이 종합실습실로 되어 있어요. 실습실 공간만 해도 굉장히 많죠. 그 다음 자, 기초학을 배울 때 이렇게 현미경들을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기초실습실이 있는데 책상이 보면 나무죠. 이 책상들은 다 지금 현재 새로운 책상으로 변경이 된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치의생학 교육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조직학이나 병리학 등을 갖다가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우리 국내에 있는 치의생학과 중에서 이 병리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현미경 실습을 진행하는 것은 저희 학과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통계보험 실습실. 여러분들이 이제 치과를 가게 됐었을 때 이제 통계 보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컴퓨터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입학해서 오시게 되면은 이 통계보험 실습실을 여러분들만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다른 학과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가장 좋은 지식정보관이라는 가장 나중에 지어졌고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큰 지식정보관이라는 것을 1층을 전체를 다 쓰고 있어요. 우리 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만 쓰는 공간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공간은 이렇게 되고요. 그럼 교수님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냐라는 것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 들 때도 1타 강사나 스타 강사 찾아서 강의 들었잖아요. 온라인도. 그래서 교수님들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자, 제가 첫 번째 있는 이제 얼굴이 저 이재기 교수 학과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초치의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해부학자예요. 그래서 해부학이나 기초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게 될 거고 그 오른쪽에 조영식 교수님이라고 계신 분. 자, 이분은 치과 의사세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하시고요. 그 다음에 치과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교수님으로 하셨던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구강보건학 부분에서는 아주 대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은. 그 다음에 치과위생사이신 배현숙 교수님.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임순영 교수님 있죠. 오른쪽 하단에. 임순영 교수님도 이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하시고요. 그 다음에 치과 의사세요. 그래서 전국 치의생학과에서 이렇게 치과의사 전임 교수로 2분이 계시는 거는 아마 우리 학교가 유일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치과의생사신 이수영 교수님, 그 다음에 겸임 교수로 계신 분들, 배정희 교수님, 김보라 교수님, 박수진 교수님, 양정화 교수님, 김주영 교수님, 김혜경 교수님. 그래서
총 지금 나와 있는 건 11명인데요. 한 명이 지금 빠졌어요. 김영미 교수님이라고. 12분의 교수님이 여러분들의 과목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6명이 신입생 입학 정원인데 여기에서 12명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세분화돼서 전문화된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로드맵이라는 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럼 뭐 배우냐, 치위생학과에서? 미국식 대학 교육이 뭐냐? 자, 그거는 저학년 때, 즉 1학년하고 2학년 때는 기초학 과목을 배우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서 임상하게 활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로드맵에 1학년이라고 쓴 거 파란색으로 된 거 밑에 보시게 되면 두경부의 해부학 및 실습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해부학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게 되면은 이제 해부학, 사체, 카데바 실습을 또 하게 되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사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가서 그 다음에 치아 형태학 등 조직학, 병리학 등 배우게 되고 미생물, 생리학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국가고시를 보게 됐었을 때 국가고시 또 커리큘럼에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과목만 들으면 그것만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치과의생사 면허를 받는 데는 실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임상학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오른쪽 사진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MT도 가게 되고 학생들을 보게 되고 환자 보게 되고 봉사활동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학교 왔었을 때 걱정하는 부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오시게 되면 멘토 멘티라고 해서 선배들과 여러분들이 1대1로 묶어주게 돼요. 그래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자랑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마다 지도 교수님이 따로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들, 지도 교수님들이 1대1로 다 상담을 해주시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문과 나와서 나 잘 모르겠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점프 우리 학교에 있는 점프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잘 못했었을 때 교수님들이 그룹 스터디를 또 따로 해서 원한다면 학생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부족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더 배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많이 봤던 우리 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평가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남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치과의생사들은 치과 업무에 대한 기본기가 매우 좋고 배우려는 자세가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인성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저거 배웠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더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돼서. 자,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하냐?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사진 보이시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여러분들이 4학년 때 가서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4주간 학교는 안 와요 이때. 그래서 4주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서 세반스죠. 그래서 신촌에 있는 병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상 경험을 하게 되고요. 자, 그것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이고요. 지금 치과들 되게 많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데 실제로 이 슬라이드에 다 담을 수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한 150개 기관 정도 있어요. 일반 치과 의원이나 병원급 그리고 치과 기공사는 한 50개 기관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병원, 종합병원 말고 개인 병원에서도 실습을 갖다가 따로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무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에 갔다 온 학생들의 모습이고요. 뉴욕 대학에 갔다 온 모습들이 되게 돼요. 자, 인턴십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 교환학생 인턴십 하게 되고 그다음에 뉴욕 대학교 했었고요. 상당히 좋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그러면 갔다 와서 뭐 하냐? 그러면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대학의 커리큘럼을 또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대학에 다시 입학한다거나 또는 편입학한다거나 그 다음에 해외 결연 대학에서 또는 대학원을 진학한다. 이렇게 돼요. 자, 치과의생사라는 직업은요. 전 세계에서 아까 제일 첫 장에 보였듯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유명한 직업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럼 캐나다에서 만약 치과의생사를 하게 되면 연봉이 68,000불 이상이 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고소득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지도자를 양성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가르치느냐. 잘 모르는 치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보건소 현장 실습을 또 4주간 시행을 하게 됩니다. 3학년 때. 그래서 지정보건소는 용인시, 처인, 기흥, 수지, 그 다음에 수원시 보건소, 팔달,
그다음에 장안, 영통, 평택시, 그다음에 송탄보고서 이렇게 기관들이 6개 정도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또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각 기관에 있는 저명하신 분들, 유명하신 분들을 항상 초청을 해서 연자 강의를 갖다가 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한치과의생사 협회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님, 경희대학교, 조선대학교,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현직에 있는 큰 병원에 있는 원장님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강의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 특강이라든지 동문 특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핫100이라고 해서 실질적 취업률 100%. 그래서 학생들 실력 얼마나 좋길래 그래서 동아일보에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자, 학생들은요, 우리 치의생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취업은 준비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게 아니고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 치과로 가서 나 치과 갈래? 그러면 그냥 치과 가는 거예요. 어떤 치과 가지? 라고 선택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과에서는 다 커리큘럼을 그렇게 맞춰서 짜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궁금한 거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교수님, 졸업하면 그럼 병원만 가요? 이렇게 아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병원은 말했죠. 자기 선택이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돼요. 자기 선택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거 말고는 뭐가 있어요? 자,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되면요. 아까 얘기했던 한 20명 정도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개인 병원 말고 우리 집 앞에 있는 병원 말고 큰 병원들 있죠. 종합병원에서도 이미 선배들이 가서 취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국가기관, 예를 들어 질병관리본부, 지금은 이제 질병관리청이죠. 그래서 질병관리청, 보건직 공무원도 하고 있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지금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의료기술직 공무원으로서 또 보건소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게 다 싫어. 그냥 기업에 가서 나는 연봉을 많이 받을 거야. 이렇게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오스템이라는 기업에서 이미 여러분들 선배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곳으로 진출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학과 와서 여러분들 자, 많은 학생 활동이 있게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1월 달에 국가고시 응원하게 되고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입학식 있고 원래 졸업식. 이거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닐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졸업식하고 MT를 가게 되죠. 그렇죠? 자, 개강 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봉사활동이 있고 이사랑한 데이라는 행사, 스승의 날 행사. 이건 없어졌어요. 스승의 날 행사는 김영란법 때문에. 그다음에 축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축제 이렇게 부스를 운영해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졸업동문 특강 따로 종강 모임하고 BLS 교육, 그래서 심폐소생술이나 아니면 응급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교육받게 되고, 또 봉사활동, 이사랑한 데이 행사하고, 그다음에 또 특강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을 갖다가 또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보건의료 학술제라는 걸 하게 되고, 종강 모임 하게 되면 이렇게 1년이 지나게 돼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사는 모두 자율의지에서 행사를 갖다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난 행사하기 싫어. 난 그냥 공부할래.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자기 선택이에요. 근데 조금 더 즐겁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치의생학과, 남서울대학교 치의생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국 또는 세계, 그래서 실제적으로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개설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오히려 저희 학교에 문의를 해요. 그래서 어떤 교과과정으로 개설을 했고 그 박사들은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보통 문의가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치의생학의 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학과가 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2분의 교수님들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비전 설명의 자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받을게요. 궁금했던 거. 그래서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채팅으로 질문하시면. 네. 뭐라도 좋아요. 제 말 들리나요? 혹시? 다 그냥 켜놓고 나가신 거 아닌가? 아, 네네. 대면인지 비대면이죠? 자, 아마도
아직 학교에서 확정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학기를 했을 때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된 수업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론 과목들은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고 실습 과목들은 실제로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깔끔했죠? 네. 그다음 그다음 질문 주세요. 혹시 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거기 뭐 주변에 식당은 맛있나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채팅으로 해서 네네. 어, 대면 비대면 확정은 아마 여러분들 최종 확정이 됐었을 때 아마 다음 주경에 아마 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 중에 교무처에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제가 하나 더 공지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그 공지사항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공지사항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지사항 보시게 되면 어, 자, 자, 슬라이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입학하게 되시게 되면 이제 엘림생활관이라고 해서 사진 보이시죠? 그래서 그 사진에 있는 엘림생활관 기숙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선발 전형은 입학 성적 50%와 통학거리 50%를 포함해서 이 기숙사에 되게 되고, 이 엘림생활관 말고 또 기숙사가 한 동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교를 오실 때는 이 1호선으로 성안역에 내리시면 셔틀이 바로 있어요. 셔틀 타고 학교에 오게 되면 보통 5분에서 10분, 굉장히 가까운데 신호등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걸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나 다른 수도권에 갔을 때 통합버스가 이미 강남역, 광명, 부천, 그다음에 성남 모람역, 그다음에 동탄, 미금역, 안산 등에서 통합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료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성안역이나 천안, 안성, 평택에서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있는 터미널이라든지 시내버스 노선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학교에 등교를 하실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공지사항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수강 신청이 2021년도 즉 올해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신입생 수강 신청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수강에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가 말씀드릴 거고, 학생의 여러분들 선배들도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대면하고 비대면은 추후에 대학 홈페이지 공지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정도에는 제가 다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국가장학금 신청이나 아니면 오리엔테이션은 아마 비대면으로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다 모이시면 아마 교수님들 다 같이 줌에서 코로나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하게 되고 학생의 선배들 만나서 학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등록 기간은 2월 8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지사항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거 또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뭐라도 좋아요. 질문하시면.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사실 교수님들이랑 막 얘기하는 걸 어려워하셔서 네. 아직 전혀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자, 네, 질문이 없네요. 저도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서 네. 자, 그러면 자, 질문이 없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비전 설명회를 끝내는 걸로 할게요. 계속 질문해 주시면 좋은데.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저희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학과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쪽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과장인 저랑 물어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다 전화를 하시고 학과 사무실에 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제 번호 알려달라고 하시면 그럼 제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질문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그러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나중에 입학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서 그러면 끝내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나가 볼게요.